152페이지 첫 장부터. 두 번째 줄, 현금의 증가는 소비의 증가만을 야기할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 마인드가 안 돼 있는 사람이 갑자기 횡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훨씬 위험하다고.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돈이 많이 생기는 건 진짜 위험해. 없는 말 못해. 그래서 셋째 줄 밑에 보면 뭐냐면 관리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어떻게 돈 벌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들어온 돈을 우리가 손수지 대자부잖아요. 손익계산서, 수입, 지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자산부채, 자산 공식이 뭐라고요? 부채 더하기 자본. 여기에 뭐가 없어요? 손수지 대자부에 자본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손해보지 말아야 되죠. 뭘 하든, 그죠? 뭘 하든 손해보지 말고 이게 어디로 와야 된다? 자산으로 와야 되는 거죠. 자본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하고 자산을 구분치 구별하려고 하면 자본은 뭐다? 자본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우리 눈에 보이는 에너지로 바꿔서 우리 곁에 놔두는 게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에너지야. 손익계산서에 들어오는 돈, 에너지가,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돈이 에너지가 자본인데, 그 우리 근처에 돌아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에너지를 요놈 잡아다가 눈에 보이는 걸로 축적해 놓을 수 있느냐? 그게 자산이에요. 그럼 우리 주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죠. 부채도 돌아다니고. 그거를 우리 눈에 보이는 잡아가지고 자산으로 구축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게 대차대조표상에서 마이너스가 안 되고 플러스가 되게끔 유지해 놓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냥 이거예요. 부자아빠 가난아빠는 다 이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12권 20권이 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구나, 별거 아니구나. 왜 별거 아니, 별거지. 나는 20권 30권 다 읽고 몇 번씩 읽는 동안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이제는 이게 다 보이니까 선생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만 그전에는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 캐치하지 못했었어요. 선생님은 이제 딱 152페이지 만에 알았으니까 항상 집에서 뭐라고요? 자나깨나 재무제표 생각하시면 돼요. 자나깨나 재무제표. 어떤 재무제표? 내 개인적인 재무제표,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족의 재무제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그리고 뭐 내 사업의 재무제표.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자나깨나 내 뼈에 각인이 된 사람들은 망하지 않아요. 이게 자나깨나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각인이 되잖아. 뭐 집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애가 무슨 말을 하든 이렇게 딱 보여요. 야, 애가 무슨 말을 하잖아. 아빠 뭐 이렇게 해서 나 컴퓨터 사고 싶은데 하면 엄마 머릿속에 딱 이게 딱 보여요. 아, 손익계산이 어떻게 되고 대차 대조표가 어떻게 되고 이게 지금 쟤한테 이게 자산으로 구축될 건지. 컴퓨터를 사면 우리 애가 컴퓨터를 산다. 그죠? 그 자산이라고 부채라고. 그때그때 다르다고 꼭 잊지 마시라고. 어떻게 하면 자산이 되죠? 그걸 활용해서 배우는. 응? 그걸 활용해서. 당연히 활용하지.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아빠를 이용한다고. 활용하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 자산, 그걸 가지고 게임을 하면 부채. 핸드폰이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집에서 게임을 하는지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하는지 생각을 해야 돼. 내가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하면 부채, 내 핸드폰 가지고 업무를 하면 자산. 이게 게임을 하면요, 컴퓨터나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면 복리로 마이너스가 돼요. 왜죠? 엄청 빠르게 재산을 갉아먹어요. 왜냐고? 그게 사치인데 우리가 사치를 하면, 비싼 자동차를 하면 왜 자산이 빨리 고갈되냐고. 생각이 빨리. 아, 그리고 좋은 차를 타기 위해 이제 많은 또 소비가 일어나요. 그래, 맞아. 무슨 말이냐면 검소한 사람들은 큰 차를 사냐는 거예요. 안 사잖아. 검소한 사람들은 자기한테 맞는 차를 산다. 근데 사치스러운 사람들은 가능하면 크고 화려한 차를 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다르잖아. 작은 차, 큰 차 가격이 아예 2배, 3배 되는데. 그러면 스마트폰하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애들이 비싼 거 사냐고. 안 사잖아요. 핸드폰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사전 검색만 되면 되는 거지. 근데 핸드폰하고 컴퓨터로 게임하는 애들은 최신 폰을 사야 되잖아. 최신기죠. 용량이 좋아야 돼. 그냥 일반 컴퓨터 20만 원이면 사잖아. 근데 게임하는 애들 사는 컴퓨터는 150에서 막 200까지 가잖아. 그리고 만약에 그 애가 그 게임을 해서 나중에 국가 대표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 국가대표에 들어가는 데는 몇 명이나 되냐고. 근데 또 아빠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얘 이 정도는 진짜 천재적이다. 게임을 천재적으로 한다. 밀어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누구랑 대화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친구 만나면서도 이 친구가 괜찮은 친구인지 안 괜찮은 친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그 전에 개념은 뭐였어요? 말 잘하면 좋은 친구, 똑똑한 친구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는 알게 돼요. 아, 얘는 우리가 뭐죠? 아, 얘는 진짜 성실하구나, 검소하구나. 아, 얘는 진짜 경제를 볼 줄 아는구나. 근데 이 개념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대화하면서. 그 경제 얘기 많이 하면 경제에 대해서 많이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얘는 경제 얘기는 계속 하는데 요건 빼고 요 얘기만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손익계산 얘기만 계속. 보통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사꾼들이 이런 얘기만 해요. 얼마 남는다, 얼마 남는다, 얼마 번다, 그 얘기만 해. 계속. 시장에 가면 그런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많이 버는데, 우리 주위에 보세요. 많이 버는데 결국 자산으로 구축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 얘기로 넘쳐나요. 알죠? 우리 부모님은 맨날 그 얘기하잖아. 아이고, 그 사람 젊을 때 뭐 해가지고 열심히 살고 돈도 하얀 버릇인데, 그러면 지금은 아들도 같이 안 살고 뭐 부인도 죽었대 내냐, 뭐 이혼했대 내냐.
그 돈 다 어디 가신지 모르겠구나 저 사람. 젊을 때 완전 많이 벌으신데. 진짜 나 그런 얘기 진짜 귀에 딱지가 붙도록 많이 듣는다. 안 그래요? 영업왕 하면 뭐 할 거냐고. 영업왕 할 때마다 집을 한 채 구축했어야지. 그러면 지금 한 10채 갖고 있으면. 근데 영업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보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요, 그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되게 상상을 초월하고, 특히 이게 보험 쪽으로 가면 더 위험한 거는요, 대납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털어보면 남는 게 없는. 자기가 든 보험도 많아요. 들었다가 깼다가 들었다 깼다가. 보험하는 분이나 영업하는 분들이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건, 보험이나 영업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역마살하고 돌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사람 만나는 거, 그 식상관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식신이나 상관이 많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일을 하는 자체가 재미있는 건데, 나는 지금 재밌어서 그 짓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자꾸 와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개념이 없으면 집에 와서 난 아이고 오늘 뭐 누구도 만나고 나 일 많이 했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배우고 어찌 보면 나 같은 사람 만나면서 아니면 철학관 같은 데 가면서 그런 거 잘 하지 않으면 뭐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남는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확히 이해되시죠? 내가 오늘 여러 사람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뭐예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익이냐 손해냐? 그 사람을 만났는데 이익이냐 손해냐? 그리고 그 이익이 남았느냐까지 오늘 집에서 누워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걔 만난다고 오늘 만나긴 만났는데 나중에 뭐 하나 사주기는 했지만은 내가 걔 때문에 오늘 밥 사고 커피 사고 결국 마이너스. 근데 이거를 자주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도 언젠간 이게 수입이 될 거니까 그거를 카트라치 해버린다. 그러니까 그게 이익으로 착각하는 현상들이 나기 시작해요. 영업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습관 가지면은 영업하는 사람들도 다 망해요. 영업할 때, 영업이나 장사할 때 중요한 건 이게 짧은 시간 내에 그게 나의 이익과 자산으로 대체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거냐? 나랑 어떤 영업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평균 보니까 이 사람을 3번 만난 다음에 가입을 시키더라.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4번이나 5번 만난 다음에 가입을 시켜.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 나는 영원히 이 사람, 나는 지금 먹고 살긴 해. 하지만 영원히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계산을 안 한다고. 그렇게 내가 잘 나가는 누군가랑 비교해서, 잘 나가는 다른 회사랑 비교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우리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걸 벤치마크라고 해요. 벤치마킹. 152페이지 밑에 보면 세금 얘기가 나오고 사회보장보험료, 이게 지금 세금하고 사대보험하고 소득세, 재산세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도 저 뭐가 올라갔잖아요. 공시지가 아시죠? 153페이지. 우리가 주식회사를 만들죠? 그럼 뭐가 생겨요? 주식이 생기죠? 이 주식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코딱지만 회사도 신문에 매일경제 신문에 주식에 올라와요. 어? 올라오냐고요? 어. 작은 회사는 안 올라오죠. 안 올라오죠. 왜 다 똑같은 주식 회사인데 어떤 데 올라오고 어떤 데는 안 올라오는 거예요? 작은 데는 인기 없는 데는 안 올라오고. 너무 많은. 상장을 해야 올라오는 거예요. 상장. 상장. 상장 받아야 올라온다고. 우등 상장 받아요. 그러니까 상장이라는 게 뭐예요? 증권 시장에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올린다. 그러니까 조건이 뭐냐? 상장을 받아야 돼. 우등상장. 우등상장이 뭐냐? 몇 년간 대차배주표 재무제표가 아주 훌륭하고 이익이 잘 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장을 받아가지고 증권시장에 상장을 해도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고 거래하는 사람한테 피해가 갈 확률이 아주 적다라는 게 인정되므로 이에 상장을 수료한 회사만 상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회사 주식들, 우리가 지금 제주도에서 주식회사니 한 회사들이 주식이 거래가 돼요? 왜 안 되죠? 상장에서.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는 있어요. 거래가 안 되는 거지. 왜냐? 값어치가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선생님 뭐 회사 있으면, 야 너네 주식 몇 장만 나한테 팔라게 이렇게 하냐고.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도 팔 생각이 없고 그냥 왜 내가 너한테 주식 팔아가지고 맨날 도장 받으러 다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회사가 커지면, 제주도에서 이게 한 뭐 500억, 1000억짜리 회사가 되면 자기 혼자 힘으로 관리하는 게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식을 거래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거래가 시작되면 그 회사가 좀 큰 회사가 돼서 주식을 거래한다. 그런 값어치가 생긴다. 그런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 장외시장입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장외시장이 뭐예요? 시장 외 시장이라는 거잖아요. 상장 받기 전에, 아니 상장 받기 전인데, 아니 저 뭐냐 진보상 정도는 줘야 될거라. 아니 뭐 여기 훌륭한데? 상장하기 전에 장외시장에서 거래돼요. 시장 외 시장, 장외시장. 150번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로봇과 마이크는 부자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부자아버지 팀에 속한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덕분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른바 교과서 내용이라는 것에 의문을 품는 법을 배운 거죠.